오늘 우리 염 교수가 준비한 거는 헨리 리 루카스. 네. 아마 범죄학 하는 사람들이 루카스 관련돼서 안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근데 보다 김세죠. 네. 이게 엄청나게 많이 사람 죽였지 이거. 네, 유명한데 보다가 열받아요. 한번 루카스 한번 가봅시다. 네. 이거 잘생겼어 이 새끼 영화 배우처럼. 예, 잘생겼어요. 그죠? 예, 미남이에요. 네, 헨리 리 루카스, 그러니까 본명이고요. 예, 숫자상으로는 이제 600명을 살해한 그러니까 엄청 많죠. 최고의 연쇄살인범인데 이거와 관련된 좀 논란이 있는 것 뒤에다 설명드리겠고요. 교수님 사진 보시면 이제 이쪽 왼쪽 눈이 좀 불편하잖아요. 맞아요. 한쪽 왼쪽 눈. 실명이 있고요. 이게 이제 연쇄살인 관련해서 가장 루카스 관련돼서 나오는 게 엽기적인 부모의 완전히 끝판왕을 보여주는 맞아요.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엄마가 저 창녀지 창녀. 상매매 여성이고 네. 어마어마하게 루카스를 망가뜨리는데 맞아요. 기여를 한 케이스고요. 이게 들으시다 보면 우리 애독자님들이 뭐 저런 엄마가 다 있어 그럴 거예요. 엠마 뭐 파점마 수준도 아니고 맞아요. 예, 극한입니다. 헨리 리 루카스는 이제 오리지널 이제 미국 아메리칸 그 집안 출신이고요. 뭐 이주민이나 이런 영향은 없었고 1936년 8월 23일 날 버지니아주 블랙스버그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방 한 칸짜리 통나무 집에서 태어났는데 가장 가난했구나. 예, 여기서 엽기가 뭐냐면 구형제예요. 아, 그 한칸방에서 구형제 자매 네. 부모까지. 이것도 와. 찾느라 고생했네. 도대체 형제가 많다는데 몇 명이냐 했는데 9명이에요. 9명. 예. 9명 중에 또 이것도 저 안 나와요, 자료에. 막내 9째예요. 루카스가. 네. 그러니까 엄마가 나이가 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엄마가 전부 다 그러면 9명이 다 한 아버지 한 부모야?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있어. 그러니까 루카스라는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지막 남편은 루카스가 막내니까 마지막 남편이. 네, 마지막 좀 그런데 마지막 남편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형제들하고 뭐 성이 다 틀렸대요. 그러겠지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가 하도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마지막 남편에 의해서 낳은 아이였고요. 걔가 루카스야? 예, 그래서 이제 그 헨리 리 루카스가 이제 그러니까 단칸방에 태어난 거죠. 9째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 맞추신 것 같이 형제들은 다 틀렸고요. 아버지가 거의 그렇죠. 다. 예,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예. 근데 이제 10살 때 이 루카스 이 사람이 이제 형하고 싸웠나 봐요. 싸웠는데 형하고 막 진짜 심하게 싸워가지고 눈을 다쳐요. 아, 그래서 한쪽 눈이 멀었구나. 예, 눈을 다치는데 이제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뭐 안과 하나 있겠어요 이때. 그러니까 치료를 못 하다 보니까 이게 덧나가지고 눈이 아예 그냥 실명이 돼요. 그러니까 눈 알은 이제 살아 있는데 보이지 않는 식으로. 그러니까 의아는 아니에요. 저기 제대로 된 눈은 있는데 안구는 있는데 실명을 하게 되고요. 왼쪽 눈이네. 네, 왼쪽 눈이. 그래서 이제 인상을 보면 되게 잘생겼는데 한쪽 눈을 약간 찡그리고 찡그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루카스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얘가 이제 그 관종이라고 교수님 아시죠? 요즘 용어요. 관심종자 이래갖고 관종이었대요. 요즘 용어로. 그래가지고 뭐 절벽 뭐 이렇게 뭐 위험한 행동을 많이 했대요. 나봐라 하면서. 막 전기 그 옛날에 그 전봇대 있을 거 아니에요. 전봇대 막 전기선에서 손을 막 댄다던가 나 전기 안 통할 거다 막 이러고 했다던가. 아이고 씨. 목숨 거는 약간 미친 행동들을 많이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루카스가 이제 나중에 잡혀왔잖아요. 잡혀오면 이제 미국 수사기관들이 참 잘하는 게 과거에 어릴 적부터 어떻게 잘했냐 역추적에 조사하는 게 있잖아요. 과정에서 관종이었다. 관종.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FB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 얘기를 좀 지금부터 하려고요. 비올라예요. 비올라인데 직업적인 성매매 여성이었는데 이제 이 성매매를 하면서 이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거죠. 남편은 경제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남편 루카스는 있으나 만하고. 그러니까 다 이제 집안을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엄마가. 몸을 이렇게 성매매 해갖고요. 했는데 첫 번째 문제 뭐냐? 루카스를 다른 형제들 다 제끼고요. 손님을 받을 때마다 루카스한테 들어와서 어리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있잖아요. 너 저기 앉아서 엄마 일하는 거 봐. 그 일하는 게 뭐예요? 성매매 하는 거잖아. 내가 이렇게 돈 벌어서 너 먹여 살린다 그런 게 네, 아니야? 그거를 계속 보게 했대요. 이게 좀 말도 좀 어둠의 용어로 관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남 성관계 하는 걸 구경하는 걸 관전이라고 뭐 표현하는데 이건 뭐 관전도 아니고 성관계 장면을 무조건 보도록 했대요. 참.
예, 이거는 뭐 주변에서도 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정성 학대를 받았는데 당연히 정서적 학대지. 가장 말도 안 되는 게 이제 엄마가 성관계하는 걸 세상에 아이가 성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어린 유년기에 그걸 보도록 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제 비정상으로 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요. 이걸 보기 싫어했대요, 루카스는. 그러겠지. 그래서 엄마 나 이거 안 볼래요 하거나 피하면 이제 9명이다 보니까 밥 먹기 바쁘잖아요. 근데 네 밥은 오늘 없어. 네가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는 엄마가 일하는 걸 봐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보여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그것도 밥 안 주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말 안 들으면 두드러 팼대요. 내가 많이 맞았대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고 아이 얼굴 사진 보이시잖아요. 이게 그 청소년기하고 힘들게 구했어요, 교수님. 이게 아동기 사이인데 애 착하게 생겼잖아요, 이때는. 예, 귀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다른 형제들은 그게 큰 범죄성이나 이런 게 파령제는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 형제들로 나오기 때문에 이 루카스도 일부 이제 범죄 심리학자들은 이게 선천적으로 아예 개새끼나 나쁜 놈 있잖아요. 이게 루카스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던가 했다면 그런 문제는 가지 않지 않았겠냐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또 변태적인 게 뭐냐면 이 크로스 드레싱 피해자예요. 옷을 갈아입힌 게 여자 남자 갈아입힌. 예, 그렇죠. 교수님 용어 아시잖아요. 그래서 루카스 분명히 남자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여자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녀들이 입는 옷을 입히고 학교에 등교를 시킨다던가 어느 날은 남자의 옷을 입고 등교를 시킨다던가 뒤죽박죽으로 계속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야, 얘가. 분명히 남자인데 본인이 얘는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지겠다. 근데 얘는 완전히 전형적인 남성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성, 뭐 동성애적 정체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트랜스젠더 정체성이 전혀 안 나오거든요. 왜 그랬지? 그 나중에 뭐냐면 이 애를 팔아먹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하, 남성 역할, 여성 역할 다 알아 이거지? 네. 그러면 아들을 아주 성매매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랬네, 직업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엄마야 이게? 그러니까 엄마가 포주 이제 자기가 나이 먹으면 은퇴를 하잖아요. 이게 그럼 이제 애를 써먹으려고. 그래서 루카스를 자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성매매 업소에 아이로 쓰려고 했다는 얘기죠. 아주 나쁜 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옷을 교대로 입으면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남자 손님 중에서도 이제 소화기호증이나 뭐 이런 성애증이 있으면 그것도 이제 옷을 여자아이식으로 입힌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를 이제 자기는 포주가 되고 자기 아들을 팔아먹으려 했다. 이게 거의 이게 정설로 나와요. 사람이야 이게? 사람도 아니죠. 근데 교수님 여기서 중요한 게 기록상으로는 지금 루카스가 아동 성매매를 한 기록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 루카스를 만난 몇몇 주립대학교 범죄학과 교수들은 그러니까 얘기는 본인이 안 하지만 아동 성매매를 하지 않았겠냐. 엄마가 그 정도 쓰레기면. 했겠다. 돈 버는데 수단방 망가리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상당히 많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범죄학자들도 있어요. 그게 좀 플러스로 나온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이러다가 초등학교에서 난리가 나요. 왜? 멀쩡한 남자애를 갖다가 여자의 옷을 입힌다든가 멀쩡한 여자를 남자의 옷을 입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계속 난리치겠지. 뭐 담임 선생님,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계속 엄마한테 지랄지랄 하는 거예요. 왜 애한테 이러냐고. 말을 안 듣네?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했냐? 그냥 신고해버린 거예요, 아동학대로. 그렇지, 선생님들이 참 잘했어요. 그 정도 되면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경찰이 와가지고 부인을 비올라 불러들였고 법원까지 끌고 가서 판사 앞에서 혼을 내준 거예요. 판사가 앞으로 너 혹시라도 애기 이상한 거 입히면 가만히 안 냅두겠다, 형사처벌하겠다 이렇게 경고까지 가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당시가 교수님 지금 나이가 뭐 아시겠지만 36년생이잖아요. 나이 많네. 그러니까 이제 40년대에 뭐가 있겠어요, 미국에. 그 10세 전후가 40년대, 미국 40년대인데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 어떤 보호 조치 특별히 받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정신과, 아동 정신과 있잖아요. 정신병원에 수차례 치료를 받거나 장기 치료를 받거나 요양으로 수용이 돼요. 아이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의사들이 이 루카스에 대해서 이제 치료해야 될 병명을 찾아야 되잖아요. 애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뭐냐면 망상하고 허언증이래요. 뭐 멀쩡한 애도 그렇게 부모가 하면 그렇게. 예. 그래서 사이코패스적 기질까지는 아니고 약간 반사회적 인격 장애 플러스 이제 망상이나 허언증 이걸 치료하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나마 이제 가정의 끈을 잡고 있었던 게 이 루카스가 아버지가 어쨌든 계셨거든요. 아버지 루카스가 앤더슨 루카스인데 이분이 1949년 12월 달에
그 눈밭에서 얼어 죽은 상태로 발견이 돼요. 아이고. 왜 그랬냐? 알코올 중독이었거든요. 그렇겠지 뭐 알코올 중독자니까 눈바닥에 자다. 부인이 뭐 그꼬라진데 뭐 자기라 뭐 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술을 먹고서는 이제 잠깐 잠이 들었는데 동사한 걸로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루카스가 그래도 자기를 보호해줄 수 있는 아빠가 사라진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라 하더라도. 그렇지. 그러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바로 다음해인 1950년에 얘가 좀 학교를 이렇게 좀 늦게 들어갔대요. 그래갖고 14세인데 만 14세인데도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2년 정도 늦었죠. 야 이거 나 안 되겠다. 엄마가 자꾸 나한테 변태적으로 덤비니까. 아버지마저 이제 없으니까. 아버지는 막았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애를 갖다 그렇지. 그러냐고. 아무리 알코올 중독이라도. 그러니까 집을 나와버려요. 그러네. 예, 나 엄마랑 안 살래. 그래갖고 이 버지니아주를 이 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인 뭐 블랙스버그 이외에 다른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알바하고 절도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근근히 살아가요. 그러다가 이제 1년 지난 1951년에 로라 번슬리라는 여성을 만나요. 17세 소녀였대요. 만났는데 그 성관계를 요구했는데 번슬리가 안 해. 너랑 어린애랑 내가 어떻게 성관계를 하니 그러니까 홧김에 이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이게 첫 번째 살인이네. 네, 이제 어디다 유기했다 이렇게 사찰 유기했다 진술이 나와요. 이건 나중에 건거되고 얘기하는 건데 교수님 여기 그 곱하기 3개 쳐놓은 거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게 첫 번째 살인이고 이게 그다음에 이제 그 뒤로 3년 지난 53년 6월 12일에 그 버지니아주의 이제 리치먼드라는 큰 도시 아시잖아요. 리치먼드. 그 주변에서 12건이 넘는 강절도, 강도하고 절도까지 해요. 이걸로 해서 유죄 선고를 받고 4년형을 살게 돼요. 그러다가 이거 참 웃기는데 57년 그러니까 수용된 지 3년 만에 탈옥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교수님 전에 연세대생분들 탈옥한 사건 되게 많잖아요. 미국이 때 됐다고 수술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교도를 탈출해요. 탈출한 다음에 이제 3일 후에 다시 건거돼 갖고 체포됐고요. 그래서 59년 9월 2일자로 거의 만기 출소하고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유년기예요. 지금까지는 뭐 진짜 피해자네 철저하게. 그쵸. 저기 그 좀 안타깝죠.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를 이제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사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강의할 때 쓰셨죠. 네. 그다음 어쨌든 이제 교도소에서 59년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나왔는데 9월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이복 누나예요. 이게 좀 기록이 잘못됐는데 헬프 시스터인데 이게 제 막내라고 얘기했잖아요. 막내 조사를 제가 늦게 했고요. 그 누나 중에 58이라고 이제 딸들은 또 보석 이름을 또 썼다네요. 그래서 58. 예, 그래서 58이라는 이제 누나가 있는데 이복 누나예요. 100% 이놈 루카스도 아니에요, 성이. 근데 이 누나가 되게 착했대요. 그래갖고 동생이 이제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나오니까 너 엄마하고 있으면 너 큰일 나니까. 나한테 와. 예, 내가 미시간주에 테쿰세라는 동네에 있거든. 그러니까 조그만 동네인데 이 테쿰세로 와. 오면 저기 누나가 잘 챙겨줄게. 그래갖고 테쿰세로 가요. 근데 가면서 이 당시에 이제 재소자하고 펜팔하는 게 되게 유행이 있었대요, 교수님. 우리나라도 죄수들하고 펜팔을 많이 했어요. 요즘은 안 하지만 옛날에 좀 있었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그때 펜팔한 여성하고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었대요. 예, 교도소 안에서. 그리고 약혼까지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보세요, 교수님. 엄마는 지금 현재 그 버지니아에 있잖아요. 살고 있잖아. 근데 미시간으로 갔잖아요. 꽤 거리가 먼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누나가 이복 누나가 오팔이라는 이복 누나가 왜 오라고 했냐? 그 오란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너 엄마한테 있으면 엄마한테 또 가스라이팅 당해. 그러니까 와 이랬잖아요. 이걸 엄마가 안 거야. 엄마가. 루카스 데려가. 난 얘를 써먹어야 되는데 팔아쳐먹어야 되는데 2년이 데려가 이래가지고 쳐들어와요 엄마가. 59년 크리스마스에 방문했다고 하는데 엄마 쳐들어온 거예요. 예, 루카스 데리러 온 거죠. 와가지고 야 엄마 너 왜 누나하고 살아? 엄마 모시고 살아야지. 나오면 출소했으면. 그랬더니 거기서 엄마 나 사실은 펜팔한 여성이 하나 있는데 그 여성하고 결혼할 거야. 독립할 거야. 누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나 독립해 나가요. 그랬더니 엄마가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야 미친놈아 내가 나을 먹어갖고 이제 몸도 못 팔고 너 몸 팔아서 키웠는데 그래 보게 해줬잖아. 나한테 보온을 해야지.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 난 너 결혼을 허용할 수 없어. 이렇게 막 나간 거야 엄마가. 그럼 뭐 이해되셨죠? 그래갖고 이게 한 2달을 싸운 거야 이게. 크리스마스 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1960년 1월 11일 날이에요. 연초에 루카스가 이제 약이 올라갖고 엄마를 죽여버린 거야 이제. 그렇지. 이게 케이스는 두 번째 살인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게 어떻게 됐냐면 엄마가 이제 열받으니까 말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때려던 버릇이어갖고 이제 할머니가 이제 빗자루 들고 그냥 팬 거야 이렇게. 빗자루 몽둥이로 저 아들들 때리지. 때리니까 루카스가 이게 미친 거냐 그래갖고 칼 뽑아갖고 그냥 찔러버린 거예요. 제 엄마를. 예. 목을 찔렀네.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즉사지 뭐 즉사. 그러고 이제 튀었어요. 튀었는데 58이라는 누나가 일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그렇지. 사는 여자니까 집에 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엄마 죽었잖아. 막내는 없어졌고 엄마는 막 피 질질 흘리고 숨을 쉬고 있었대요. 그래갖고 이제 911에 신고했는데 신고하면 뭐하냐고 이미 과다출혈로 죽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도망간 거죠. 도망가서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살인이 되니까 뒤집 까고 찾기 시작을 했는데 아까 미시간주에 살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어디서 잡혀? 오하이오까지 도망간 거예요. 또. 많이 도망갔다. 네, 그래서 거기서 체포가 돼갖고 이제 기소가 되는데 당시에 이제 루카스가 진술한 내용이 뭐냐? 나 엄마한테 학대 받았고 그리고 또 솔직히 우발적이었고 엄마가 나 먼저 때렸다. 그리고 내 삶 봐라. 내가 이게 이렇게 이 꼴이 된 게 엄마 탓이다. 이러고 빡빡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너는 엄마를 살해하지 않았냐. 2급 살인이다. 이게 1급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2급 살인이니까 유죄해고 징역 40년을 때려요. 40년. 네. 때리는데 수감된 지 10년 후인 1970년에 1970년 6월에 가석 10년 만에 가석방이 돼요. 왜? 그렇게 3분의 2도 안 지났는데. 프리즌 오버크라우딩 쉽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수가 너무 많아서 네. 재울 데가 없다고. 네, 재울 데가 없어서 내보내요. 참 미국도 한심한 나라다 진짜. 이게 1970년 미국 상황이에요. 참나. 교수님 솔직히 말해서요. 내가 이거 미국 연쇄살인 막 20건 하면서 미국에 대한 환상이 깨져 지금. 환상 깨지겠다. 네, 어마어마하게 웃긴 게 많아. 이게 말도 안 이게 다 팩트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재울 데가 없어서 교도소가 좁아서 네. 그 중학범을 40년짜리를 10년 만에 내보내. 예, 지금은 안 된대요. 이걸 또 찾아봤는데 교수님. 이게 이제 80년대 넘어가면서부터는 옆에 있는 저 한산한 교도소 있잖아요. 이감을 하거나 이게 좀 가능했는데 이때까지는 자치권이 그 교정이 너무 심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면 내보내버렸대요. 환장한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일단 엄마를 살해해가지고 일단 10년 살아요, 10년. 40년 선고받고 10년을 살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희한한 애를 만나요. 출소하고서. 이게 이제 웃기는 거예요. 이제 오티스 툴이라고요. 오티스 툴. 얘는 공식적인 연쇄살인범이에요. 오티스 툴. 네. 그래갖고 이게 뒤에 설명드리겠는데 자우재가 일단 출소한 다음에 70년에 나갔잖아요. 3명의 여학생, 스쿨걸이니까는 중고생인 것 같아요. 얘네를 납치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해서 체포가 됐고요. 5년형을 선고받아요. 아유, 납치미수예요. 다행인 건 성공하지 않았어요. 납치미수를 해갖고. 시작이구나, 이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71년에 잡혀갖고 5년형 선고받았는데 4년 딱 살고 1년 빠진 가석방을 해요. 그래서 풀려납니다. 역시 이때도 펜팔한 여성을 만나갖고 바로 결혼을 해요. 펜팔이 웃긴 애고. 네. 근데 이 여성은 당시에 미혼모였대요. 그래서 이제 10대인 딸을 데리고 사는 혼자 사는 여성이었는데 펜팔을 하는 과정에서 그 제가 얘기 듣기로는 루카스가 말을 참 잘한대요. 글도 잘 쓰고. 그러니까 펜팔에서 꽃이지. 예,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 잘하다 보니까 나오자마자 딸링 나와요. 나랑 결혼해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결혼해버려요. 예, 결혼했는데. 그러면 이제 남자가 난 애하고 같이 살겠네. 네. 그래서 처음에 사는데 2년 후에, 그러니까 2년 후인 1977년도에 이혼을 해요. 이 여성하고. 왜 이혼을 했냐? 의붓 딸이 이제 10대 중반쯤 됐는데, 그러니까 15세 전후로 보여요. 얘를 성적으로 학대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의붓 딸하고 성관계를 한 거죠. 루카스가? 예. 나쁜 놈 시키게. 근데 이것도 얘기가 두 가지로 나와요. 뭐냐면 한쪽의 기록은 루카스가 개쓰레기라 그 의붓딸을 성폭행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일부 기록에는 루카스가 여성들을 이렇게 홀리는 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아이가 자발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 왜 그러냐면 형사처벌 기록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혼 사유만 됐지 실제로는 이제 이걸로 처벌받는 건 없었기 때문에 그럼 신고 안 한 거지. 그렇죠. 그렇게 고소 안 한 거지. 그때도 그때 친고죄가 적용했을 건데. 친고죄는 없었고요. 예. 그런 건 없었고 이제 신고를 하긴 했대요. 했는데 처벌을 원치 않았겠죠.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가정도 깨졌잖아요, 얘가. 갈 데 없잖아. 예,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웨스트 버지니아주까지 또 가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맞는 여성을 같이 만나서 사는데 이것도 뭐냐면 이제 또 그 다른 여성 친척.
그 여자의 친척. 예, 조카로 나와요. 그래갖고 또 건드려갖고 아 이거 버릇이야 이 새끼는. 이 새끼가 완전히 문제하고 말이야. 예,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또 파경을 맞이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1976년도에 그 지금 아까 말씀 오티스 툴이라는 애가 있는데 여기 사진 보이시잖아요. 예. 딱 범죄자가 생겼어. 아, 예, 아주 끝장이에요. 그래갖고 얘를 이제 우연히 만난 거예요. 진짜 연쇄살인범이에요. 오티스 툴도 해야 될 걸? 예, 해야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이 오티스 툴이라고 얘도 이제 주요 100대 지표 이제 연쇄살인범이 나오는데 얘를 만나가지고 친구가 돼요. 야, 살인마끼리 뭉쳤네. 예, 근데 이 당시에 서로 살인마인 걸 몰랐지. 예, 그래서 우연히 만나고 친했고 플로리다주에 살았대요. 걔 툴이. 그래갖고 이 새끼도 웃겨. 왜? 툴이 지가요. 플로리다 주에 우리 집에 와 살아 그랬잖아요. 그럼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웃기는 거는 그 루카스를 자기 집에다 갖다 놔. 그래갖고 아버지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얘가 40대니까 오티스도.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한테 내 친구 중에 루카스라는 애가 있는데 얘 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잘 봐주세요 아들같이. 이지라라고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살인을 저질렀다니까요. 웃기는 놈이에요 둘 다. 그래갖고 여기 들어가갖고 살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갔는데 이제 툴 있잖아요. 지금 연쇄살인 뭐 친구. 얘의 여조카인 프리다 베키 파월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15살. 당시 15살이에요. 그래갖고 이 파월을 그 집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이 파월이라는 15세 이 여자아이는 당시에 이제 그 지적 장애로 인한 연쇄 상습 범죄성이 있었대요. 여자애도. 예, 그래서 절도하고 막 성매매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 소년원에 들어가 있다가 탈출한 거예요, 얘가. 탈출했는데 당시에 부모님 집에 가 있으면 잡혀가잖아요. 맨날 보호관찰관이 잡으러 오니까. 그래서 이제 삼촌 있잖아요. 먼 삼촌 집에 와서 여기 의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툴 조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와이프 자연스럽게 만났구만. 그렇죠. 그러니까 툴 부모님은 이제 루카스를 봐주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조카뻘 되는 파월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으니까 그 여자아이가 또 친해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살면서 하는데 이제 지붕 수리가 주특기였대네요. 그렇게 지붕을 잘 고쳤대요. 그래갖고 어디 갈 때마다 지붕 수리는 되게 끝장나게 해가지고. 툴이? 예. 아니요, 저 루카스가요. 예. 그래서 지붕 수리공으로 좀 이름이 날려가지고 가는 데마다 굶어 죽진 않았대요. 지붕 수리가 좀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차 수리, 그다음 청소대행 이런 거 하면서 거기서 이제 안착을 해요. 잘 살았으면 되는데. 예. 그럼 이제 오티스를 잠깐 설명드리면 나중에 하겠지만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6명의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6명인데 사실 훨씬 많이 죽인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 뭐냐면 그 노숙인 연쇄살인범으로 불리는 친구예요. 노숙인. 예,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툴 집에 가 있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그 79년도에 이 또 다른 살인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공식적으로. 그래갖고 이때 그 텍사스 주에서 조지타운 근처에 그 큰 마을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한 여성을 만나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만나요. 그 만났는데 이 여성을 살해하고 잔혹하게 이제 좀 사체를 훼손해가지고 어디 파먹고 튄 거예요. 나중에 시신은 발견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너무 훼손이 많이 돼가지고 확인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이제 교수님 지금같이 뭐 DNA가 있는 건 또 지문 등록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 불상자로 나와요. 못 밝혔구나. 예, 누군지 신원 파악도 안 돼요. 그런데 대신에 그 피해 여성이 당시에 오렌지색 양말을 신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오렌지 양말 살인 사건이라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러네. 네, 그렇게 얘기했어. 너무 잔인했고 교수님 그 보통 있는 아이템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미제 사건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본인이 나중에 경찰에 잡혔을 때 이거 내가 저지른 거라. 추후에 밝혀진 거네. 예, 추후에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기록상으로 79년에 첫 살해를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사건을 비롯해서 툴과 함께 좀 돌아다니면서 78년부터 82년도까지 한 4, 5년 동안 108건의 살인을 저질렀다 진술을 해요. 나중에 잡혀서. 그 두 놈이 모였으니 뭐. 예. 여기도 교수님 곱하기 3개 해놨어요. 예. 설명 나중에 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 파웰 있잖아요. 아까 여자의 지적장애인 조카. 멀리 떨어져 있는 툴의 조카. 근데 이제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동시에 아버지는 안 계셨나 봐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같은 애 돌아가셔요. 아이고 어머니 할머니가 82년도에. 그러니까 보호자가 아예 없어진 거예요. 지금 저 툴의 부모님은 정식 보호자 아니죠. 도주 아내를 갖다 놓은 애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얘가 이제 그 엄마하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장례식을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치. 가자마자 건거낸 거지. 그렇지. 걔 수배돼 있었으니까. 네, 소년에서 탈출해서. 도망나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거 잡혔네. 기록이 안 나와. 이거 천하 죽을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잡힌 거지. 얘가 거기서 잡힌 거예요. 잡혀가지고 저기 보호소 있잖아요. 마리 보호소지 소년원 같은 데 있잖아요. 일로 강제로 집어넣어줘요. 예. 그래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니까 갑자기 이제 여자친구 사라졌잖아요. 루카스는. 그래갖고 그 보호소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고 야 오빠가 너 저기 여기서 도망나게 해줄 테니까 같이 도망가자. 오빠랑 살자. 이거 방법 없다. 너 어디 가겠냐. 네 엄마도 죽고 할머니도 죽었는데 너 지금 다 뽀록 나갖고 툴삼촌 집에 못 가. 갔다 너 잡혀가. 그러니까 나랑 도망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IQ가 85거든. 여자애가 하웰이. 그러니까 뭐 오빠 가장 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둘 도망쳤어.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탈출을 시켜요. 참 미국 진짜 형편없네. 교도소 탈출하고 뭐. 예. 그래갖고 이제 탈출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 일단은 얘가 두 번째 탈옥을 한 거잖아요. 그 소년원에서. 그러니까 얘는 이제 사실 수혜가 됐겠죠. 이때부터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히치하이킹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이고. 그러다가 얘네가 교수님 캘리포니아까지 굴러 들어가요. 진짜 이 미국 완전히 스펙타클해요. 여기 다 다녔어요, 루카스는. 캘리포니아를 갔는데 거기서 얘네들이 성질하게 일을 했대요. 알바하면서. 둘이서? 예. 근데 거기서 일하는 그 가게 사장 부인이 얘네 둘이 너무 예쁜 거야. 예, 나이가 좀 있는 30대 아저씨 하나하고 10대 후반으로 보이는 어린 예쁘장하게 생긴 애가 있는데 둘이 너무 예쁘게 일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오갈 데 없니 그랬더니 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내 엄마가 80이세. 그러니까 사장님의 부인이죠. 내 엄마가 친정 엄마가 케이트 리치라는 82세 할머니가 있는데 이분이 좀 부자야. 우리 엄마지만. 그래서 그 엄마의 집에 가 살면서 좀 봐주고 하면 너네 먹고 사는 거 해결해 주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어가요. 케이트 리치 여사 집에. 그 집에서 잘 먹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이때부터 할머니가 약간 나이 많으시니까 약간 좀 이제 판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수표 아시죠? 그 프라이빗 체크 있잖아요. 그걸 막 긁고 다닌 거예요. 막 사인해가지고. 도둑질을 했구만. 네. 근데 교수님 아시겠지만 이게 금방 걸리지 그 사용자. 그 당시에는 한 석 달 후에 이게 회수가 됐대요. 이게 옛날에 컴퓨터 시스템이 아니라서. 그래도 걸리지. 네. 은행에 돌아왔는데 이제 뭐 몇백 달러 막 써대니까 딸이 놀라서 갔더니 얘네들이 쓴 거예요. 그래갖고 얘네 쫓아내버려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희한한 게 하나 뭐냐면 얘네가 그러니까 파월 여자친구하고 루카스가 캘리포니아 거기 이제 알바하는 데 가서 쫓겨났잖아요. 보모로 쫓겨났는데 쫓겨날 때 이 리치 여사가 실종이 돼요. 죽였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의구심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나간 이후에 리치 여사가 나 잠깐 시내 일 좀 보러 볼게 하고 가시다면 영구적으로 안 들어오셔요. 예, 이게 이제 하나 또 일이 터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얘네가 또 히치하이킹을 또 해요. 하다가 그 오순절 교회라고 아시잖아요, 교수님. 그 오순절 교회에 목사님을 우연히 만난 거예요. 이분이 히치하이킹을 한 거예요. 타고 오면서 너네 갈 데 있냐 그랬더니 갈 데 없는데요. 그랬더니 너네 뭐 하는 애들이냐 그랬더니 오갈 데 없는 그냥 사실혼 부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우리 교회에 와서 일할 사람 필요하거든. 대신에 아파트도 주고 시내에. 걔 지붕도 잘 고치니까. 예. 너 뭐 할 줄 아니 그랬더니 집 고치는 건 제가 끝장나게입니다. 자동차랑. 그래갖고 여기 이제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이제 지붕수선 그다음에 거기 이 오순절이요 교수님 타운하우스로 많이 산대요. 그래서 얘가 그 루카스가 집 고치는 거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여러 명 몫을 하니까 그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 오순절 그 교회 타운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루카스는 지금 현재 도피 방법으로서 지금 오순절 교회 그 타운하우스에 일을 하는 건데 이 파웰이요 여자애 주님을 만난 거야 이제 거기서. 아이고. 네. 진짜로 가마가 돼가지고 내가 미친년이었구나. 내가 왜 이러고 살았냐. 이거 진짜 가마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여기 루카스한테 얘기한 거예요. 자기야 나 진짜 그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 우리 착하게 살자.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거기다가 이제 이것도 기록이 안 나오는데 추정상으로는 자수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죄진 거 회개네 회개. 네. 파웰이 왜 그러면 어쨌든 수배 상태였기 때문에
자수 내지는 이런 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카스는 열받는 거죠. 왜? 야, 너 때문에 지금 난 수배자가 아닌데 나는 이미 다 살았잖아요. 2번 교수 갔다 왔잖아요. 나는 다 살았고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수배자가 됐는데 지금 아마 루카스도 이때는 수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이게 탈출을 도왔기 때문에 너 때문에 야 미친년아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수배자가 됐는데 네가 지금 자수를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제 죽여버렸죠. 아이고 결국 파월도 죽였구나. 예, 이거 교수님 다 안 나와요. 이거 다 제가 다 찾아낸 거예요. 이거는 기록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사막의 한가운데다 갖다 이제 버려버린 거예요. 이제. 에휴. 예,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결국은 그놈한테 죽었네. 예. 근데 문제는 같이 이제 조그만 아파트에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부터 이제 뭐 물어보겠지, 어디 장로님이나 갔냐고. 집사님들이 야 파웰 어디 갔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요 저기 집에 고향에 향수병이 있어서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갔다는 얘기구나. 엄마하고 할머니 다 죽었는데 향수병이 있어서 글로 간 것 같아요. 이러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뽀록이 난 거죠. 그러고서 이제 83년도에 텍사스 레인저에서 이제 얘에 대해서 이제 그 포인트를 잡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정황상 봤을 때 이전에 아까 리치 여사 있잖아요. 그래 할머니. 네, 할머니 사라졌을 때 그 수사가 미제로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파월도 없었잖아. 그때 파월은 이제 나중에 알았고 일단 리치 여사에 대해서 뒤지고 파다가 야 이거 저기 얘 맞는 것 같은데 이러고 이제 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관찰을 했을 거 아니에요 교수님. 관찰하는 과정에서 얘가 총을 들고 다닌다. 그걸 알게 됐구나. 예, 사제총기 있잖아요. 불법 사제총기 들고 다닌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체포할 수는 있죠. 그렇죠. 그래서 텍사스 레인저의 베테랑 수사관이 필 라이언이라는 수사관이 얘를 그냥 체포해버려요. 따버려요. 왜? 일단 살인은 나중에 하고. 일단은 불법 총기로. 예. 소지죄로.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사의 기본 툴. 그리고 이제 자백받는 거지 살인 사건.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잡아가지고 파웰도 실종된 거는 이제 교회에서 들었고요. 리치 여사도 실종이 됐잖아요. 그래서 너 어떻게 된 경우로 잡아놓고서는 그러니까 불법 총기 소지로 잡아놨다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살인 사건 2건 해결했네. 네.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사실은 파웰도 내가 죽였고요. 리치 여사도 내가 죽였어. 이러고 자백을 한 거라. 그래갖고 이제 갔대요. 갔는데 사천은 찾긴 찾았어요. 찾았는데 문제는 뭐냐? 예, 문제는 그거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 저 오렌지색 양말 입은 소녀 사건도 이게 확인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리치 여사로 추정되는 뭐 유골 파웰로 추정된 유골은 찾았어요. 근데 DNA 기법이 없으니까 누군지 확인을 못했구나. 다 썩어서.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 그래 기소 못하는 거. 예, 뼈다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가지고 야 이거 어쩌고 하자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웃긴 일이 발생해요. 아까 얘기한 그 필 라이언 있잖아요. 이 형사한테 뭐라냐면 내가 형사님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좀 몇 개 더 얘기할게 그랬더니 뭐 있어 그랬더니 나 저 먹을 것 좀 줘봐요 그래갖고 이때부터 사식을 넣어달라고 그래요. 교도소에 사식을 넣었더니 미친놈이 갑자기 600명을 지가 죽였대. 우와. 예.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제 이 라이언 형사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예, 필 라이언이 야 이게 웬일이야 싶은 거라. 그래갖고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게 텍사스 이거 미제 사건 있잖아요, 교수님. 그거 진짜 죽어도 안 나오던 몇 개 범죄 사건 중에 이미 이제 수사관은 지금 리치 여사하고 파웰하고 죽였다고 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가 갑자기 내가 600건 정도 죽였어. 근데 네가 궁금한 거 뭔지 알아? 텍사스 A, B, C, D, E, F, G 사건 알지? 이거 전부 다 내가 한 거야. 이렇게 진술한 거예요. 당황했겠다. 예. 그러고 났더니 이제 이 라이언 현사가 팔뚝발짝 뛰면서 야 내가 텍사스 레인저 수사관 생활하면서 나한테 대박이 났구나 싶어가지고 이걸 상부에 보고를 올렸고요. 이걸 언론에 또 던져요. 그러겠지. 언론에 던졌더니 언론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걸 딱 뒤집어졌겠지 뭐. 네. 아니 어떤 미친놈이요 600명을 죽였다고 자백을 해요. 맞아. 그리고 교수님 아시겠지만 이 당시 있잖아요. 얘가 잡혔을 때 80년대 있잖아요. 이때만 해도 대부분 잡혔던 뭐 제프리 다머부터 아주 유명한 그 유명한 연쇄살인 모범들이 내가 몇 명 죽인지 맞춰봐라 이런 식이었지. 맞아. 앉혀놓고선 내가 딱 앉자마자 다리 꼬고선 내가 케이크 처먹으면서 600명 죽었는데 이러니까 난리가 난 거지. 이러면서 그때 뭐 저기 속된 말로 교수님 진짜 뭐 채널 유명한 채널들 있잖아요. 전부 다 일로 텍사스로 몰려온 거예요. 예, 동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1984년 11월에 텍사스 윌리엄스 카운티에 있는 주립교도소로 이송이 됐는데 이때부터 이제 600명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그 처우가 일반 재소자하고 똑같이 처우받던 게 특급 재소로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러겠지. 왜? 앞에 뭐 기자들이 엄청나게 서 있으니까요. 위험하니까.
그래갖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됐냐. 이제부터 웃기는 게 그 28건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텍사스에서 발생한 미제 살인 사건이에요, 교수님. 28건을 지가 했다고 자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텍사스 레인저스가 이제 흥분하는 거죠. 야, 우리 지금 장난 아니다. 이 28건이 한 방에 해결됐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그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물리적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텍사스 공공안전부, 쉽게 얘기하면 교수님 경찰청장이에요. 텍사스 주예요. 그 경찰청장인 제임스 B 아담스가 루카스 TF를 만들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지. 텍사스 레인저에. 그래가지고 야, 얘 관련해서 다 좀 뒤져봐.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얘가 213건에 대해서 이거 제가 했습니다. 이거 지가 했습니다. 이거 맞아요. 이거 제가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식적 진술을 한 거예요. 진술을 하면서 이제 뭐 이게 역대 최고의 이제 연쇄살인범이 된 거죠. 참나.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였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이러면서 루카스가 뭐라냐. 내가 지금 불었잖아. 지금 213건을 내가 인정했잖아. 다 사인했잖아. 내가 살인했다고. 그러니까 난 최고의 협조자야. 당신들 이거 미제 사건으로 끝날 건데 나 때문에 다 해결했잖아. 나한테 뭐 해줘야 되는지 알아? 나한테 자유를 줘야 돼. 특급 대우. 그렇지. 맞아요, 교수님. 특급 대우. 교수님,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수사하다가 뭐 미국에서나 가능한 얘기예요. 뭐 수사받다가 제보 받으면 뭐 짜장면에 뭐 그건 시켜 주지. 그건. 그 정도죠? 근데 미국은 다르지. 그래갖고요, 어느 정도 특혜를 받았냐면 그 주립교도소에서요, 동행 교도관 없이 마음대로 돌아다녔고요. 다른 재소자들이 못 먹는 특식하고 잡지 같은 거 다 받고요. 그 다음에 보안문 암호까지 교도관들이 다 줘버렸대요.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라고. 참나. 그래갖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수사관들 있잖아요. 이거 자백해주잖아요. 수사관들이 그러면 이제 그 정부에다가 주정부에다 얘기해갖고 나 지금 나갔다 올게 그래갖고 교도소 밖으로 나갔대요. 차 같이 타고 나간 거지. 수갑도 풀르고 나가서 거기서 고급 식당에서 음식 먹으면서 사건 관련된 내용 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약간 급떨어지는 경찰서 형사들이 만나러 오잖아요. 미제 사건 해결하려고. 그러면 쇠창살 앞에다 놓고서는 앉아가지고요. 이렇게 옆으로 기대서 그 몇 시간씩 대화 나누는 거였대요. 이게 교수님 양들의 침묵에 나온 양들의 거예요. 침묵이라고. 네, 양들의 침묵의 모티브가 이거예요. 이 장면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재미지게 지냈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더 심한 게 뭐냐. 야, 이거 600건 중에 지금 213건이잖아요, 교수님. 그러면 아직도 한참 남았네. 300한 8, 90개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전국에 있는 미제 사건 경찰관들이 다 오는 거야? 야, 이거 얘가 당한 것 같은데 털자. 그래갖고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5개 주 무려 미국에 다 왔네, 거의 50개 주 중에 35개 주에 미전역이 거의 다 왔네. 네, 주경찰, 시경찰, 군경찰 해갖고 210건의 미제 사건을 들고 왔대요. 그래서 걔가 죽였다면 털으려고? 네. 아휴. 근데 루카스가 다 만나줬대요. 왜 만나줬냐? 처음에 와서 예를 들어 교수님 오하이오에서 와요, 경찰관이 와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순간에 내가 그거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희가 정식 조사하려면 선생님 저 오하이오로 이감돼야 되는데 괜찮겠어요? 그랬더니 나 데려가요. 오하이오 주교도소 구경 좀 갑시다. 그래갖고 오하이오로 가요. 가서 거기서 구경하고 거기도 또 밖에 나가서 밥 처먹고 다 했대요. 똑같이. 협조자니까. 교도소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러다 갑자기 알라바마에 있는 또 경찰관이 와서 그럼 또 글로 가고. 저희 미제 사건 이거 하나 있는데 본인이 하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가서 또. 예. 네. 유람을 해요, 이놈 새끼가. 유람을 하네. 예. 네. 그래서 교수님 35개 줄 유람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발생했냐면 계속 내가 했습니다 하면서 미제 사건이 줄기 시작을 한 거예요. 600건을 총량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교수님 210건이 더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213건에 하니까 계속 해결되면서 400건이 넘게 얘가 해결을 해준 거예요. 다 내가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제 불안한 거야. 아직 해결 안 된 미제 사건 수사관들이. 그래갖고 얘네들이 싸우기 시작을 해요. 그 텍사스 구치소 있잖아요, 교수님. 교도소. 수사관 대기실에서 막 펴싸움하고요. 두드려 패고요. 멱살 잡고 난리 났대요. 왜? 가끔하지. 야, 이거 핀셋 사건, 이거 우리가 얘한테 인정받으러 왔어 그랬더니 지랄, 이거 우리 건데 막 이러니까. 해결된 거 갖고 또 싸우지. 서로 안 미루고. 네. 내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나중에 있잖아요. 텍사스 주 법무부에서 야, 다 집합해봐 이래갖고요. 형사들이요. 200명, 150명씩 몇 번 모여갖고요. 전체 회의를 했대요. 이 사건 누가 가지고 갈 거냐 이래가지고. 웃기죠. 이거 교수님 영화로 나오세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당시까지 해도 좌우정 400건 넘게 죽였다고 했고 교수님 맨 처음 제목이 600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했다고 시인한 게 600건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데비 윌리엄슨이라는 여성이 집안에서 이제 성폭행 살해를 당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도 루카스가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시인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 끝나는가 싶었는데 데비 윌리엄슨 가족들이요 유족분들이 이 루카스 진술 좀 보면 안 돼요 이렇게 욕을 한 거예요. 좀 의심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 자료를 보여줬대요 변호사 통해서. 봤더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범인이면 알아야 되는 사항이 틀리는 거구나. 범인은 그러니까 루카스는 뭐냐면 나는 그 여자 아이의 창문을 넘어 들어가서 여자를 목졸라 살해하고 성폭행했을 때 이렇게 진술했는데 당시에 그 범행 현장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문을 그 안에서 범인이요 교수님 장롱을 밀어갖고 막아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안에 있는 상황이 안 맞는 거예요. 얘는 창문으로 넘어와서 살인하고 그냥 문으로 나갔다고 그랬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장롱으로 막아져 있고. 막아져 있으니까. 네, 외부는 그러니까 상황이 틀린 거네. 틀린 거죠. 그래서 이 새끼 거짓말한 거네. 제가 죽였다는 거. 그렇죠. 이때부터 첫 유람하려고 거짓말했네. 다 뒤집어 쓰고. 정확하셔요. 그래서 이 유족들이 첫 번째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러다가 테드 번디 아시잖아요. 아유, 얘가 웬만하면 안 만나준 것도 아시잖아요. 이 사람하고 인터뷰한 게 교수님 아시겠지만 휴 에인스워스라는 유명한 그 기자예요. 리포터인데 이 사람이 테드 번디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한 걸로 유명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루카스도 이상한 거야. 이 사람도 연쇄살인 전문 기자인데. 그래갖고 이상하다 그래갖고 이 루카스 사건 있잖아요. 얘 진술 기록 싹 다 복사해갖고요. 이걸 탐사보도 취재한 거예요. 찾아다니면서 다 네. 그랬더니 얘가 모텔 숙박부 루카스가 사용한 뭐 수표 전화통화 내역 차 몰고 다녔으니까 어디서 깨솔린 넣은 거 있잖아요. 싹 뒤졌는데 안 맞아. 그러면 허위 자백이네. 네. 그러니까 이제 수사관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자치 경찰이니까 와서도 그때 여기 뭐 여기 있었어 휴스턴에 네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앞에 이전 앞뒤 사건은 아예 맞추지도 않고 그 사건만 맞춰본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세 번째는 이 린다 어윈이라는 아주 유명한 형사가 있어요. 여자 형사. 여자분인데 그 큰 댈러스 경찰국에서 최초로 여자 형사과장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것도 이상한 거 얘가 이분 생각에도. 그래서 자기 그 관할 있잖아요. 댈러스에서 미제 살인 사건을 허구로 이제 가짜로 짝퉁을 하나 만들어요. 기록을 하나로. 완벽하게 만들어왔대요. 이것도 네가 했냐 물어보려고. 네. 그렇지. 그래갖고 이분이 테스트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저기 수사관 대표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가서 이제 딱 보여준 거예요. 막 읽더니 이거 내가 한 건데 이러더래요. 가짜 사건인데. 거기 딱 걸렸네. 네. 그게 여기 딱 걸린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마지막 검증이 들어가요. 누군지 아시죠? 로버트 레슬러가 나와요. 저 심리분석가. 네. 그래서 FBI에서 야 이거 개또라이인데 네가 좀 확인해봐라. 왜 그러냐? 이 당시까지 FBI 개입을 안 했네요, 교수님. 자치경찰에서 너무 개판을 쳐버리고 이게 망신 나갈 것 같으니까 도저히 안 돼갖고 로버트 레슬러가 출동한 거예요. 그렇지. 이미 잡은 놈한테 갔대요. 갔는데 한 큐에 끝난 거예요. 뭐냐? 교수님 옛날에 그 집단 자살 사건 중에 그 인민사원 집단 자살 사건 아시죠? 전 어릴 적이라 잘 모르는데 외국 가서 예 미국인들이 외국 가서 집단 자살한 거 있다며 멕시코인가 어디 가서 집단 자살한 거 그죠? 있잖아요. 예. 종교 때문에. 예. 그 유명한 사건이라며.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죽었잖아요. 미국판 오대양이라고 그래요. 네, 맞아요. 미국판 오대양. 예, 가이아나. 예. 가이아나.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인민사원 집단 자살 사건인데 그때 이제 미국인들도 이 사건 유명하니까 알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물어본 게 가이아나라는 나라에서 일어난 거라며요. 죽은 사람 다 미국인인데. 맞아요. 가이아나. 그래서 야 저번에 인민사원 집단 자살 사건 내 생각에는 이 로버트 레슬러가 그러니까 얘도 이제 흥분한 거예요. 로버트 레슬러가 날 찾아왔으니까. 거기서 내가 솔직히 너한테만 얘기하려는데 그 인민사원 집단 자살 사건도 네가 한 거 혹시 아니까? 네가 집단 자살을 위장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 미친놈이 그거 알았어요? 또 이렇게 한 거예요. 환장하겠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 가이아나 가고 싶었나 보다 또. 그러니까 가이아나가 교수님 저기 브라질 바로 옆에 있는 쬐까란 나라라며요. 수리난 같이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버트 레슬러가 나와서 결론 낸 게 앞에 제가 교수님 설명드린 몇 개 사건 있잖아요. 그거 5개 정도만 얘가 한 거고 나머지는 아닌 거지. 난 다 쿨하다 이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가이아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네, 전혀 몰랐대요. 나중에 물어봤는데. 그래서 이제 결과는 뭐냐? 이게 이제 나중에 로버트 레슬러가 그래서 그래 좀 황당하시잖아요.
그리고 로버트 레슬러가 도대체 이 꼬라지가 왜 났냐를 또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하지. FB에서 왔는데 그래갖고 이제 이거 형사들이 다 짜맞췄나 보다. 그렇죠. 과외 공부 시킨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 저기 웃긴 연쇄살인범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황당하다고. 교수님 정확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로버트 레슬러가 이거 사건 이미 다 저기 뭐 인정했다는 사건 담당한 형사들 있잖아요. 하나씩 소환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 들어와봐 이 새끼야. 너 제대 수사한 거 맞아. 그래갖고 다 들어와. 들어왔는데 이제 너 어떻게 된겨 그랬더니 수사관들 다 이제 FBI에도 뭐라냐면 아니 자료 갔더니요 지가 다 했다고 그러더만요. 저희가 솔직히 이거 최소한 종신형인데 지가 이거 안 했다고 하겠어요. 아무리 막 가는 놈이라도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물어본 게 너 미안한데 걔한테 물어보기 전에 걔가 뭘 하드나 그랬더니 루카스가 우편으로요 자료 먼저 좀 보내주면 걔요 보고 내 사건인지 한번 맞춰보겠다고 하도 많아갖고 자기가 살해한 게 그래서 너 자료 우편으로 보냈냐 그랬더니 이제 저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로 보냈죠. 항공 우편으로. 정신 나간 놈 새끼. 그러니까 얘가요 그 교수님 말씀대로 사건 자료 먼저 받아보고요. 그렇지. 이걸 공부를 해요. 그렇지. 공부한 다음에 형사가 오면 내가 우한 거 맞아요 그랬더니 그때 어디 간 거 맞죠? 그때 뭐 창문이 열려 있었고 그 창문에 커튼 이 모양이었고 수법 뭐 개요 다 있을 텐데 뭐. 그렇죠. 이걸 이제 로버트 레슬러의 팀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 얘기지. 말이 안 되지 이게. 예. 그래서 요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당시에 이 미제 사건 수사관들이 엄청난 그 협박과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우리나라 형사랑 비슷한가 봐요. 이게 왜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있잖아요. 어떤 연쇄자면에 뚝 떨어져 갖고 얘가 그치. 다 내가 했어요 하는 거예요. 다 짊어지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얘가 다 짊어져 버리니까 이게 정리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허위였다. 몇 건만. 11건에 대해서만 기소를 했어요. 오렌지 양말 사건은. 예, 그거 포함해서. 어. 예, 11건 기소했는데 오렌지 양말 사건만 살인이 인정이 됐고요. 나머지는 살인 미수 내지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그치, 판단이 DNA가 돼요. 없었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렌지 그 양말을 신은 여소녀 있잖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만 해서 이제 사형이 나와요. 텍사스주라. 텍사스 사형 있잖아요. 그래 사형이 나와요. 참고로 이 오렌지 이 양말을 신은 소녀 있잖아요. 이분의 신원은 2019년에 밝혀졌어요. 아이고. 이 재판 받는 것보다 한참 뒤에요. 예, 어떻게 밝혀졌냐? 그 여자 형제 있잖아요. 그 오렌지 양말을 신었던 소녀의 여자 형제가 이제 FBI가 교수님 아시잖아요. 이때 18, 19년 증폭 기술 또 나왔잖아요. 최근에 또 나왔고요. 그래서 그래 대조했구나. 예, 이때 증폭 기술이 나오면서 일단 그 여성의 관련된 DNA가 좀 조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증폭을 해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데보라 잭슨이라는 백인 여성. 그러니까 오렌지 양말 신은 게 데보라 잭슨이구나. 예. 데보라 잭슨은 밝힐 수가 없었는데 DNA 기술이 없어서. 네. 그런데 2019년도에 DNA 기술이 나오니까 예. 그 여자 인척 DNA하고 비교했다. 예, 여자 형제랑 비교가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유죄로 인정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당시에 이게 오렌지 그 양말 소녀 사건이요. 대중의 충격적인 내용이었지만 당시 수사기관이 현장 상황에서 거의 공개를 안 했대요. 자료가 거의 없대요. 찾아볼 수 있는 자료가. 근데 범인 아니면 알 수 없는 정황 있잖아요. 그렇지. 예,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렇지. 그 피해자 상황을 너무나 진술을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이건 뻥으로 볼 수 없어 갖고 이걸로 유죄 판결로 사형이 그럼 이제. 이놈은 데보라 잭슨이라는 걸 알았네. 네. 그 여성 몰랐어요. 제가 길 가다 만나서 죽였기 때문에 예, 얘도 몰랐어요. 예, 루카스도. 그렇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주지사가 누구냐? 조지 W 부시 주지사예요. 사형 집행 하는 사람이네. 아들 부시. 저기 골프 전한 사람. 강성이잖아요.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아들 부시 대통령이요. 이 사람이 사형 엄청 많이 시켰대요. 그러니까 자우지간 사형 선고만 하던 사인하고 다 보내버렸대요. 아주 강성해. 주지사 중에 거의 뭐 저승사자 주지사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형집행 정질 명령을 때려요. 루카스에 대해서. 왜 그러냐? 이 새끼 못 믿어서 그러는구만.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지금은 나중에 교수님 지금 그 데보라 잭슨이 확인이 됐잖아요. 나중에 확인됐지만 당시에도 부시 주지사가 주 법무장관 불렀대요. 불러갖고 야, 그 루카스 사건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명확하지 않다고 봤구나. 600개가 다 뻥이에요.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시켰겠지. 그럼 너 만약 이게 사형시켰다가 그거 오렌지 양말 그 사건도 아니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그렇지. 작살 나죠. 그러니까 그러면 사인 안 하는지.
내가 주지사 권한으로 형 감경할 테니까 내 직권으로 한다 그러고 직권 감경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럼 종신형으로 사형해서 네. 이것도 당시에 이 부시 대통령이 주지사할 때 가장 특이한 내용이었대요. 자기 인생에서도 특이한 내용이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분석을 했는데 첫 번째 원인 다 나온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 죽기 전에요. 다 까발려졌잖아요. 그러니까 FBI 수사관들이 가서 물어봤대. 도대체 너 왜 그렇게 장난을 쳤냐. 그랬더니 다 친절하게 얘기해 주는 거야. 첫째. 뭐냐 어릴 적부터 관심 받고자 하는 내가 결핍이 있어서 관종이었다고 그랬잖아. 미국에서 내가 테드 번디 제프리 다머보다 내가 1위 살인범으로 올라갔는데 나 같은 이 무지랭이가 언제 유명해지겠냐. 조지 비니 같은 놈이구만. 네 어차피 나 지금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나 인생 관심 없다 사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뉴스 보면서 너무 좋았대요. 12만 틀면 지가 나오고 막 한 6개월 동안 난리쳤대 미국에서. 에이구. 그게 너무 관종한테는 최고지 뭐. 관종을 충족시켜 준 거지. 세 번째, 그 경찰관들이요, 그 유명한 주립 경찰부터 해갖고 뭐 뉴욕 경찰, 뭐 LAPD 그냥 최고 잘 나가는 형사들이 와갖고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거 유죄 사인해 주셔갖고 사건 하나 털었네 이러니까 갖고 노는 맛에. 갖고 노는데 너무 재밌더래요. 나중에 진술한 거고요. 그 다음에 교도관들이 그치. 노터치더래. 야, 저 새끼 600명 죽인 놈이야. 저 잘못하면 나도 죽여 이래가지고. 맞아, 그냥 자기가 노터치. 엄청나게 권력이 센 사람이 돼 있더래요. 대우도 받고 그냥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거기다 교수님 여기 안 들어간 게 뭐냐면 얘가 하도 유명해갖고요. 수사관들이 유죄 인정해주는 조건으로 밖에 나와서 밥도 먹고 막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사람들 사인해달라고 했대요. 환장. 루카스 선생님 맞아요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교도소에서 잠깐 나오셨나봐요. 소식은 들었어요 그랬더니 사인해드릴까 사인해준 거예요. 스타가 된 거지. 참. 예, 얘가 나중에 교수님 극본도 쓰고요. 영화도 나와요. 자서전 영화. 참.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거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머리와 마음을 시킬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잖아. 이게 저기서 오면 절로 가고 여기서 오면 여기로 가고 참나. 이게 살아있는 개새끼지 이게.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교수님 미국 전역을 뒤흔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터지고 나서도. 예, FBI에서 공식 발표했거든요. 지금 얘가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경찰청을 다 데리고 놀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거 이후로는 이제 조용해졌고요. 잠잠해졌고요. 종신형 받았으니까. 예, 그래서 기독교에 귀해갖고 열심히 살았대요. 예, 살고 그 재봉사 업무하면서 그 텍사스 주립교도소에서 나름대로 착한 삶을 살았대요. 내부에서는 그렇게 하다가 2001년 혼자 지내던 독방에서 이제 심장마비로 사망을 합니다. 이 새끼 너무 편히 죽었네. 네, 편히 죽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루카스가 주장했다고 이게 사인했잖아요. 예, 죽였다고 한 게 그냥 그 한 200여 건은 거의 이제 얘가 한 걸로 그냥 됐나 봐요. 그냥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20건, 200건 중에 10%라는 20건이요. 진범이 다른 애가 잡힌 거예요. DNA 때문에 잡혔겠지. DNA로 2015년 이후에 20건 계속 나오고 있대요, 지금. 루카스를 잘못 털었네 그러면 형사들은. 예. 다 무죄 떨어지겠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이거를 반증할 수 있는 증거도 없잖아요. 루카스가 맞아. 자백을 하고 내가 했다고 했기 때문에 기소는 안 해도 기록상 수사 기록상이 남는다고 그러네요. 얘가 자백했음 이래가지고. 근데 공식 기록으로는 루카스가 200여 건을 지가 했다고 해서 인정해서 200개 카운트가 올라갔는데 이제 지 죽고 나서 계속 DNA 기술이 너무나 발전하다 보니까 진범을 찾기 시작하네. 계속 진범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반증이. 그 이제 누카스가 아니라는 게 밝혀지는 거네. 그렇죠. 참나. 그래서 지금 뭐 얘기로는 저승에 있는 루카스가 좀 억울할 것이다. 원래 그 자기 나름대로 그 업적을 쌓아놓은 건데 200건. 예. 그래서 다 깨지고 있네.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교수님 그 앞에 보시면 곱하기 표시한 거 있잖아요. 3개. 예, 그게 다 거짓말했던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교수님 말씀드렸죠. 첫 번째 보시면 그 17세 여성을 처음에 사랑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뻥이네. 네, 그거는 뭐 100% 뻥인 걸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82세의 그 여성분 할머니. 있잖아요. 예, 할머니. 할머니.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할머니가 그냥 뭐 실족사로 돌아가신 것 같지 살인은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여자친구를 지금 동행하고 다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맞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얘가 그 뭐라 그러죠? 상당히 말이 되는 것 같았대요. 왜 그러냐면 교수님 거기서 100여 건을 친구인 툴이랑 같이 했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오티스 툴. 예. 근데 나중에 오티스 툴을 만났더니 오티스 툴이 처음에는 얘도 웃긴 새끼야.
제가 한댔다니까 그냥 재미지게 구경만 했어요. 이러는 거야. 이지랄한 거야. 자기도 어차피 6명 죽였으니까. 살해갖고 자기 종신형이나 사형이니까 그냥 뭐 해줘요. 이거 참 유명해지면 되지 뭐 그래갖고 아무 말 안 하다가 나중에서 확인했더니 그거 다 뻥인데 이지랄하네. 똑같은 새끼들이 뭐. 그래서 살인범은 맞는데 예, 관종으로 인해서 수사기관 전체를 농락했던 2년 동안 이거 미국 경찰 존재 가치도 없어졌겠다. 이때 난리 났었대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연쇄살인으로 보여지지만 뭐 그냥 살인범이었고요. 근데 어쨌든 유명도로는 지금 현재도 이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은 미국인들은 지금도 헨리 리 루카스가 600명을 죽인 걸로 이게 매니아층이 맞아요. 아니면 얘가 최고의 살인범으로 지금 잘못 오인하고 있고요. 그렇게 죽은 사람. 우리나라 자료에도 미국 저 연살인범 중에서 가장 최다수가 헨리 루카스로 나와. 아 저도 자료 많아요. 이게 그렇게 나와 있는 루카스로 거 나온 나도 자료. 그거 많이 봤는데. 그 옛날의 자료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말씀드렸어요. 아 수고했어요. 아이, 재밌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